현재 태풍 흰남노가 얼마나 강력한지 열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키나와 일대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며 초속 50m의 강풍으로 대만까지 상륙해 전봇대와 도로 전역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올해 한반도에 상륙한 첫 번째 슈퍼태풍인 흰남노의 영향으로 포항 일대가 물바다에 빠지는 등 슈퍼태풍 흰남노가 한반도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줬습니다. 현재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차게 내렸던 비는 그쳤지만 그런데 태풍 흰남노의 직격탄을 맞은 일본의 상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인 모습입니다. 그동안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지 않았던 열도에 막대한 피해를 남기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일본 시민들이 충격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위력이 더 세지고 있는 흰남노가 한반도를 들이닥친다면 오히려 한국보다 일본이 더욱 피해가 클 것이라는 의견이 절대적이었으며 이는 전세계 기상청들조차 입을 모아 흰남노의 위험반원에 위치한 열도는 절대로 방심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본인들은 슈퍼태풍이 한반도로 갔다며 안심한 상황이며 심지어 일본 기상청 또한 태풍 경보령만 내렸을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역대급 태풍 흰남노가 빠른 속도로 북상함에 따라 이미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시간당 320mm의 미친 듯한 폭우를 들이부었으며 9월 6일 새벽 일본 가고시마와 규슈 일대에 450mm의 물폭탄이 떨어졌고 하천범람과 저지대 침수는 물론 심지어는 일본인들의 위험 대상인 후쿠시마현 일대의 농경지가 물바다에 빠진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 10분 평균 풍속 48m, 강풍 직경 1100km의 슈퍼태풍 흰남노는 9월 6일 일본인들이 자고 있던 새벽을 틈타 열도의 치명상을 안겨주자 과거 일본을 위험에 빠뜨렸던 태풍 하기비스의 공포가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슈퍼태풍 흰남노는 자신의 세력에 여전히 만족 못하는 모습입니다. 9월 6일 새벽 5시경 위성사진에 찍힌 흰남노의 행보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기상청이 예고했지만 기존에 있던 태풍들과는 전혀 다른 기이한 행동을 보이는 흰남노 때문에 오히려 일본 열도가 역풍이 불고 만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태풍 영향권에 들었던 규슈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쑥대밭인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슈퍼태풍 11호 흰남노가 지나간 규슈에서 시간당 32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초속 48m의 미친 듯한 강풍이 발생했는데 이는 과거 일본 열도에 17조 3,839억 원의 손실을 입힌 하기비스보다 강력한 위력입니다. 9월 6일 일본 언론사에 따르면 11호 태풍 흰남노의 여파로 일본 가고시마와 나가사키 일대가 물바다에 빠진 현장을 전했습니다. 미친 듯한 폭우로 인해 일본 가고시마 일대가 수중도시가 되었고 또한 초속 50m의 강풍에 의해 전봇대들이 힘없이 무너졌으며 일본 기상청은 이날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아달라는 당부까지 호소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열도가 무너질 위험에 처했다며 공포에 떨었고 일각에서는 누군가 인위적으로 태풍을 이동시킨 것이라는 망상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역대급 슈퍼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도로가 끊겼으며 강풍에 전봇대가 쓰러져 수만 가구에 대한 전기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규슈전력은 여전히 강풍이 불고 있어 복구가 늦어짐에 따라 불편하겠지만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황당한 발언까지 쏟아내었고 문제는 가고시마와 후쿠오카 해안 저지대가 높은 파도로 도로 일대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강력한 폭풍 때문에 가고시마 국도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을 카메라에 전했습니다.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니며 부산 마린시티와 광안리 일대가 한때 물에 잠기는 등 심지어 태풍 흰남노의 일련 농사가 우수수 무너지며 전남에서는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는 추석을 앞두고 농작물 재배에 초비상이 걸린 것이나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같은 시각 미리 흰남노의 정통으로 들이닥친 대만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원에 설치됐던 이동식 화장실이 바람에 날아가고 쓰러진 나무들이 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대만 북서부에서는 미친 듯한 폭우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역류하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미 대만은 태풍이 지나갔음에도 복구 작업조차 더딘 상황입니다. 현재 슈퍼태풍 흰남노가 삿포로 동쪽 해상까지 진출해 열대저기압으로 변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그러나 현재 열도를 벗어나 한반도로 도망가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이렇게나 난리난 이유에는 중국 남서부 스촨성에서 지난 5일 발생한 규모 6.8의 강진으로 최소 46명이 사망하고 실종자가 16명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일부 지역에서는 공항과 운항이 멈추면서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생수가 없자 한국산은 것들도 보지도 않던 일본인들이 인터넷으로 국산 생수를 구입하고 있던 것입니다. 또한 후쿠시마 일대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지난 5일 연달아 발생했고 이 같은 사태에 많은 일본인들이 열도의 대지진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주민들이 이탈하는 사태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일본의 상황은 그야말로 초비상에 걸린 모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일본 열도까지 접근하면서 시간당 250mm의 물폭탄을 쏟아부어 농경지가 대규모 침수 피해를 입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지가 일본인들이 극도로 우려하는 후쿠시마에서 나타났다는 것이며 심지어 기록적인 폭우로 하천이 범람해 방사능 폐기물까지 떠내려갔다는 소식이 제보되면서 태풍 흰남노가 들이닥친 일본은 방사능 공포가 다시 한번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을 의식해서인지 그 피해 상황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주민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 피해가 수천 헥타르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지금도 방사능 물질이 뿜어져 나오고 있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정도의 방사능 수치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가 안전하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각종 작물까지 재배해서 유기농이라고 속이며 일본 전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방사능 폐기물이 들어있는 폐기물이 강으로 유실됨에 따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어떠한 위험물질이 들어갔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은 일본이 대신해서 방파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가 무사했다는 헛소리를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기상경보센터는 9월 말까지 흰남노와 비슷한 형태의 태풍이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 강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폭탄 발표를 전했습니다. 전문가는 기상관측 이후 뜨거운 아열대 바다가 아닌 곳에서 이렇게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한 건 처음이고 서태평양 전역의 수온이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흰남노와 비슷한 세력의 태풍이 강타할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해 동해로 빠져나갔지만 실종사고를 비롯해 대규모 정전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다행히 과거 태풍 매미만큼 심각한 피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빠른 복구를 통해 다시 모든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